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 또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엠폭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네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네. 어제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네. 그 강도 7 해저 지진이 있고 나서 네. 화산이 폭발했는데 조금 전에 그 AP통신이 러시아 그 지질국 관계자를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 그 캄차카 반도에서 24시간 안에 강도 9 정도 규모의 해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1시쯤 도쿄 북동쪽에 있는 그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 지진 발생했죠. 일본은 지진계가 그 흔들림으로 하기 때문에 7까지 있거든요. 상당히 강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는데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동이 상당히 느껴진 모양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대만에서 지진도 있었고요. 예. 상당히 좀 불안하게. 네. 세계보건기구가 말씀하신 그 엠폭스 옛날에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얘기 좀 해볼까요? 이름을 네. 바꿨죠.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그 국제 그 보건 공중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죠. 네. 그러면서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해서 그 접근성을 향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 그 코로나19 때 백신이 선진국에서는 남아 도는데도 그 가난한 나라에는 별로 가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그걸 네. 아마 의식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이 각국의 백신을 지금 기부받고 있다. 백신이 유일한 억제 수단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그 추적을 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이 엠폭스는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동안 전 세계로 하다가 주춤해져서 공중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작년에 해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다시 선포를 했는데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해서 아프리카 한 최소 16개국에 지금 퍼지고 있고 특히 문제는 그 새로운 변이가 지금 그 돌고 있고 그게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바깥에서는 처음으로 네. 그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데도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공격을 계속할지 고심 중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주말 동안에 이쪽 얘기 또 새로운 게 많습니다. 전해주시죠. 지금 뭐 러시아는 뭐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나름 상당한 전과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이 그 지난 토요일 날 SSN에 글을 올렸는데 네. 그 이런 진격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상당한 전술적 패배를 안겼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정한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하려는 게 우리 속내다.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종전협정을 하게 될 걸 대비해서 어떤 더 자국에 유리하게끔 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본토를 치는 거라는 걸 그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속내가 있다 이런 것도 분석을 했네요. 그 뉴욕타임스 분석은요. 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내부에 있는 병력 재배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이제 그런 걸 계산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이제 미국 쪽에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제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푸틴이 협상 어림없다 일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병력이 아무래도 빠지니까 또 우크라이나 내부 전장에서의 그 우크라이나 전술적인 허점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 본토를 칠지가 이제 관심인데 아무래도 러시아에 비해서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전법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제공한 무기 일부를 러시아 본토에 공격할 때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젤렌스키는 지금 장거리 무기를 더 주고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러시아 그 본토 공격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당한 종전을 대거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종전 협상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네. 그걸 앞두고 서로 간에 어떤 군사적인 기싸움을 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종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데 정당한 종전이라는 표현을 그런 표현을 썼군요. 썼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공격 탓으로 부분 휴전, 비밀 협상이 무산됐는데 러시아 쪽에선 부인한다. 이게 어떤 얘기가 있는 겁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여러 명의 그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동안에 싸우면서도 어떤 에너지하고 전력 기반 인프라 같은 거는 좀 공격을 자제하자는 식으로 협상을 비밀리에
간접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카타르가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했고 나름 진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 일축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해왔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백악관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뭔가 좀 물밑에서 접촉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또 이쪽에서 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CNN 보도인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접경 지역을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일부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상당히 지금 성과를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푸틴한테 또 다른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보면은요 직업 군인 외에 징집병 같은 경우는 해외 파병이 안 되고 전투 지역에 직접 파병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 SNS에 도는 얘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기습했을 때 접경 지역 전선에 직업군인은 아무도 없고 징집병들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거 포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포로가 지금 우크라이나 감옥에 가 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종전 협상이 있을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이걸 가지고서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좀 난감한 상황일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말씀하신 징집병 가족들도 걱정도 크고 뭐 이런 분위기겠습니다. 그렇죠. 막 SNS에 네. 글을 올려가지고 푸틴 약속 틀리지 않느냐. 네. 우리 아들 징집시킬 때는 전선에 안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조금 난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뭐 발목 뭐 이런 얘기도 좀 그런 나오네요. 분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해리스 부통령 처음으로 이 정책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발표를 있을 것 했죠. 같아요. 네.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날 경합주의 하나죠.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네. 이른바 취임 100일 경제 구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해리스가 후보가 되고 이제 첫 정책 구상을 내놓은 건데 중산층 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리스는 기회의 경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물가가 여전히 높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공화당 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선수를 친 겁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일부 대기업을 또 시비를 했습니다. 네. 대다수의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칙에 따라 활동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아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불량 행위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이제 법무장관이라든가 주 당국에 처벌권까지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식품 대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공정 인수 합병하는 것도 단속하겠다. 상당히 강한 얘기입니다. 불량이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예. 좀 강하게. 그, 네. 의료 채무 관련된 것도. 해리스 캠프 관계자 네. 얘기가 아프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파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미국인 몇백만 명의 의료 채무도 탕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약값 부담, 그다음 주택 가격 올리는 거,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그런 걸 이제 담합하는 것도 막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년간 주택 300만 호를 새로 지어서 중산층을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조금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 자녀 세액공제 구상 이런 것도 그것도 얘기했고요. 내놨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이제 반대편에서는 그렇죠. 네, 공격을 또 하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금 뭐 캠프에서 얘기 어떻게 나오죠? 해리스 후보가 이제 네. 이 자기 공약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하고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이른바 보편관세 이거는 생필물 가뜩이나 지금 높은 생활필수품 가격을 더 높여서 미국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억만장자하고 대기업만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규탄을 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 가만히 안 있죠. 이런 해리스 구상이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권위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언론도 물론 뭐 여기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좀 분석이 있는데 조금 좀 굉장히 좀
더 좌편향되어 있다는 식의 분석이 많습니다.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해리스 구상이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바이든 경제 정책의 재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식품 가격을 폭리 금지 규제까지 한다는 거는 가뜩이나 바이든도 전임 민주당 대통령보다 더 왼쪽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왼쪽에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조금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바이든 정책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간 것 같다라는 쪽이지만 좀 비판적인 쪽은 그래도 연장선이고 뭐 재시동이다, 재가동이다.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 그 공화당 그 상원의원은 오늘 새벽에 그 MBC하고 대담하면서 옛날 소련 때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워싱턴 포스트도 상당히 그동안 이제 해리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닉슨이 1970년대에 식품 가격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했었다. 이런 게 뭐 연상이 된다.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너무 좀 과하다는 식의 그런 제동도 걸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뿐만 아니라 이제 러닝메이트로 지명이 된 확정이 된 이 두 명에 대해서도 좀 호감, 비호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뭐 네. 미국 방송 그 전국 여론조사를 보니까 역시 해리스가 다 오차범위 좀 벗어나서 트럼프에 앞서는 걸로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보니까 이제 부통령 후보들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네. 미국 ABC 뉴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조사했더니 39%가 윌즈 그 민주당 러닝메이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벤스는 32%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밀렸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부정적 평가도 벤스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벤스보다는 월스에 좀 호감이 있다. 있는 걸로. 그리고 네. 이제 그 러닝메이트를 누가 잘 뽑았느냐도 물어보니까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이유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로이터가 네. 어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제목이 네. 이렇습니다. 윌즈, 이제 민주당 러닝메이트죠. 윌즈의 마음씨 좋은 초원 아저씨 이미지가 보수 선펠트에 먹힌다. 네.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 DC에서 정가에서 윌즈 이 사람이 누구야?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좋은 이미지가 굳어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나이스 미네소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의 텃밭인 그 선벨트, 그 중남부의 그 15개 주죠. 여기는 보수 색채가 강한 곳인데 거기 유권자들한테도 호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터가 여러 명을 이제 그 현지 유권자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 그 60대 보수 유권자가 윌스 이 사람을 보면은 아주 마음씨 좋은 촌 아저씨 이미지가 있어서 끌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로이터는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 벤스를 픽업한 게 이런 그 벤스가 선배들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천에 용났다는 사람인데 그걸 겨냥했는데 이 윌즈가 되는 바람에 벤스의 이런 이미지가 무색해졌다 이렇게 또 비교를 했습니다. 뭐 이런 한마디로 어떻게 다 대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월세의 마음씨 좋은 촌아저씨 이미지 뭐 이런 게 좀 부각이 로이터에서 되는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맞는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벤스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에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하고 관련해서 벤스도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네, 어제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론조사가 지금 해리스가 좀 높게 나오는데 그거는 과장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6년하고 2020년 대선 때를 언급하면서 당시도 여론조사가 뭐 민주당이 앞선다고 했는데 대선 당일에 틀렸음이 입증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언론이 공화당 의원들을 이렇게 지지자들 이렇게 이게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최근에 해리스가 뜨는 게 이른바 슈거하이 일시적인 흥분 상태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공화당 자체 분석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글쎄요. 오늘 새벽 나온 그 지지율 또 추이는 또 이거하고 또 다른 맥락이 다르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좀 했나요? 벤스가 여기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한테 인플레 통제를 맡기는 게 마치 앱스타인 그 성범죄자죠. 이 사람한테 인신매매 통제권을 주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해리스가 이미 한 3년 이상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를 못 풀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뭐 새롭게 한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승진시키지 말고 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또 그 해고라는 표현은 또 트럼프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네. 주장을 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끼리의 또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오늘 상당히, 10월 네. 1일 한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벤스가 또 그
트럼프가 늘 했던 얘기죠.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 제대로 내라. 그래서 그래야지만 미국이 지금 가장 시급한 외교 과제가 중국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나토 동맹국도 그렇고 동맹들이 그 합당한 비용을 내야 된다. 그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정치 성향에도 크게 흔들린다. 이게 어떤 조사가 있는 건가요? 미국의 그 미시간 그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네. 상당히 그 원인 있는 지표인데 네. 그거 그 발표하는 관계자가 지적을 했는데 그 소비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정권이 집권할 때 훨씬 낙관적이었다는 겁니다, 심리가. 그러면서 지난 현지 시간 금요일 날 그 8월 이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 네. 그것도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달보다 올라간 반면에 공화당은 조금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층도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올라간 게 해리스 그 열풍하고도 시기적으로 맞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발표된 미시간대 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래도 개선된 걸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하고도 있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다음 얘기 좀 갈까요? 네.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기업이죠.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머스크가 그 설립한 게 XAI인데 네. 그 AI 챗봇 그록이라는 거를 지난 작년 11월에 내놨는데 그 후속 그록 2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뭐 시험 버전이긴 한데 회사 쪽 얘기는 최첨단 추론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경쟁사 모델들 오픈 뭐 AI의 챗 GPT-4라든가 뭐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같은 것보다 훨씬 이런 그 평가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쪽 주장인데 문제는 여기서 그 만들어낸 이미지가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딥페이크가 논란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 이를테면은 트럼프가 나치 유니폼 네. 입은 모습, 그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속옷 차림인 것, 그다음에 무슨 미키 마우스가 담배를 피우면서 마가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이미지를 벌써 생산을 했다는 겁니다. 네.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훨씬 더 기술이 정교해진 반면에 딥페이크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